이번 시간에는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쭉 본다고 그랬죠. 첫 만남엔 당연히 뭘 쓰겠어요? 중개계약서를 쓰죠.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의뢰받은 물건을 잘 확인해서 살 사람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건 확인 설명 의무라고 부르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해서 둘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중개 완성되면 확인 설명했던 걸 확인 설명서에 작성해서 양쪽 다 교부해야 되고,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서,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양쪽 다 교부하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두 가지 시작합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인데,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쪽 계약의 비교,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자, 일단은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왜? 규정이 없거든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법에 정해진 표준 서식은 있느냐? 표준 서식은 있습니다. 표준 서식 있습니다. 14호 서식으로. 그런데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있느냐? 없습니다. 없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이거를 3년간 보존해라, 이런 의무도 없다. 또 다른 개공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돼 라는 의무도 없다. 현실하고 똑같아요. 현실하고도 개공에게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꺼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써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써본 적도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는데 이걸 작성하고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와 달리 전속 중개계약은 표준 서식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돼.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 공개도 다른 개공에게 정보 공개도 해야 돼. 그러면 양 계약의 공통점은 뭐다? 표준 서식이 있다, 이것만 공통점입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들어갑니다.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아래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문제 낼 땐 밑에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위가 수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위가 수준. 위는 위치 및 규모.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러, 면적 얼마야,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얼마에 팔아줘. 중개 보수, 이거 팔아주면 보비 얼마 받기로 약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 너랑 나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가 수준, 이걸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 낼게요.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방금 했잖아요. 의무 없다고. 자, 다음에 유효기간, 뭐 이건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다음에 표준 서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표준 서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거기 없지만. 자,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개계약 형태고, 동네방네 개공에 다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공에게만 의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은 특정한 개공을 정해 그 개공에 한해서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 의무인데 사실은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표준 서식을 꼭 사용해서 작성하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3자 두 번 나와요. 3년, 저 밑에 3월.
3월. 유효기간은 원칙은 3월이에요. 거기부터 볼게요. 유효기간은 원칙은 3개월이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따른다. 그럼 당연히 문제를 때 이렇게 내겠지. 개공과 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3월이다. 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오. 자, 동그라미 3번 올라갑니다. 특정한 개공에게만 의뢰하니까요. 그 개공이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의뢰인을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공에게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공동 중개해서 빨리빨리 팔자 뭐 이런 의미예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자,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죠.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또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돼요. 양쪽 다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이것도 원래 들어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데요. 7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안에 공개해라. 그럼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정보 공개사항.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정보 공개사항.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사항은 자, 첫 번째는 특정,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특정, 권리, 공법. 특정이 기억이에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걸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요. 이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아파트면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거 면적 얼마 이거 공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권리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미음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해야죠. 공개하는데 중요한 건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시험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공법은 밑에 비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계제, 각종 이용제한 거래계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를 발급하면 나와요. 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걸 제가 먼저 적었어요. 특정 권리 공법. 그다음에 상태. 건축물일 경우인데 상태는 자, 니은번 평면 도배 상태. 상태. 자, 디귿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다음 중 정보 공개 사항을 다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이제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만큼만 낸 적도 있거든요. 상태. 오. 다음에 환경 입지, 환경 조건, 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은 어디 있냐면은 거기 디귿번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의 입지 조건.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이 환경 조건은 일소진이라고 외워요. 환경 조건 뭐라고 외운다고요?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입지 조건은 이렇게 외우세요. 도대차, 교판.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도대차, 교판. 자, 도대차, 교판 해보세요. 도대차, 교판. 좋아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러니까 특정 권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공개하고 얼마짜리냐 공개해라.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또는 막 가격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할 건 또 하나,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언제는 공개할 필요 없다.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이거 중요한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내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X. 매매일 경우에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O.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 사항. 자, 정보 공개 사항은 8가지. 이렇게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라고 외워요. 다시 뭐라고요?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자, 8가지는 자, 손바닥을 펴보세요. 저처럼 외우는 거예요. 특정권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거래예정금액. 같이 보죠. 시작. 특정권리공법, 또 상태, 또 환경입지, 그리고 거래예정금액. 다시요. 안 보고. 특정권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그렇지. 또 얼마짜리 거래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인적상, 공시지가, 좋아요. 자, 정보 공개, 이런 걸 공개하라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고요. 저 밑에 정리콕 여기 읽어보면은 개공의 의무 다 알아야 됩니다. 개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알려줘야 돼요. 전속중개니까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라. 1, 2번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이게 1대1 계약이다 보니까 중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효기간 내, 아까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 그러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랬다면 개공에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두 번째, 유효기간 내에 그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개공을 배제하고 지들끼리 직접 거래한 거예요. 나쁜 놈들. 이때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어딜 외우느냐? 해당하는 위약금.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아주 강하게 발음해야 돼요. 같이. 해당하는 위약금. 됐습니다. 3번.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거는 위약은 아니에요. 시험에도 중개 의뢰인은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 O로 풀어야 돼요. 그건 위약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공이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스발상이라고 해요.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한데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는 있다. 이건 위약은 아니다. 그 대신 개공은 좀 저자가 나한테만 의뢰했는데 나는 열심히 중개하면서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하면서 들었던 비용은 좀 주도록 하자.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하다가 들었던 비용을 주도록 하자 이거야. 핵심이 어디냐면 50% 범위에서. 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틀려요. 다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X. 50% 범위에서. 중개 보수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50%는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범위에서 개공이 쓴 비용이 30이면 30, 70이면 50 이런 뜻이죠. 자, 됐고요.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의뢰인을 만났어요. 양쪽 의뢰인을 만났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자, 매도, 매수 양쪽을 만났으니까 자,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목적이 뭡니까? 중개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죠. 거기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된 때 그럼 틀려.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팔 사람한테? 아니, 팔 사람 데려다가 뭘 설명해요. 네 집이 이렇더라? 말이 안 되는 거고. 살 사람한테. 매수, 임차 이들을 취득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그럼 얘는 이전 의뢰인이라고. 소유권 이전, 임차권을 이전하려는 자고 얘는 취득하려는 자니까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 부분 틀리게 낼 때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라. X.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건 제가 좀 적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으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 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뭘 제시하라는 얘기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위반이 되겠죠? 위반일 때 위반 시 제재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개공일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일 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고 엄청나게 잘 나온다. 자, 됐고요. 확인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개공이 의무자죠.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에요. 소공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할 수는 있어요. 한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뭘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사항. 일종의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건데, 자, 설명사항은 제가 간단히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확인 설명할 사항은 8가지. 아까 왼쪽 8개 똑같아요. 8가지 더하기 취중토라고 외웁니다. 취중토는 뭐해라? 설명해라. 좀 민망하지만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자, 정보 공개는 8가지 더하기 꽁시리까. 꽁계사항이나 꽁시리까가 있고 취중토는 뭐 해야 돼? 설명해야 돼. 8가지는 이거예요. 똑같아요. 특정권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거래정배 똑같아요. 찾아드릴게요. 그 박스 안에 있죠. 표 안에 특정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하고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해. 다음에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권리관계 설명해라. 공법은 4번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죠. 공법이 있잖아요. 특정권리공법. 그 밑에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은 3번에 있어. 거래 예정 금액. 여기에 똑같고 취중토는 취가 몇 번이냐면 9번. 9번인데 이 9번이 되게 잘 나와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이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설명하는 얘기예요. 왜 취득조세는 설명하느냐? 다른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유 조세를 설명해라. X 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양도세 설명해라. X로 되게 잘 나온 주시면 됩니다. 취득조세 종류 세율. 자, 중은요. 중은 3번의 오른쪽에 있어. 중개보수 실비 산출래요. 중개보수도 설명하고 실비도 설명하고 이렇게 나왔어. 산출도도 설명하고. 복비 더 받을까봐 벌벌 떠는 거야. 그냥 벌벌 떠는 거. 복비 더 받을까봐 미리 설명하라고 지금. 토는 그 4번의 앞에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취중토 8가지 더하기 취중토다. 이걸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좀 성격이 다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를 외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 양거로 3번.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상태 환경 이건데,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배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의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그 집을 가봐야 알잖아요. 가보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잘 알아요? 집주인이 잘 알지. 그러니까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해서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그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표 안에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을 텐데 자료 요구에 만약에 불응할 수도 있죠. 불응했다는 거는요, 싫어요 이거보다 나는 그 집의 집주인인데 그 집엔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나는 그 집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된다는 거지. 자료 요구에 불응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되느냐,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다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X.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불응 사실을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으면 개공은 면책됩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라. 이걸 잘 기억해둬야 돼요. 양그라 4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드디어 중개가 뭐 됐다? 완성됐죠. 중개가 완성되었고,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가 완성되었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게 시점이에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주어라. 이게 손해배상 책임 근거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주어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다시,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서 작성, 양쪽 다 주세요. 몇 년? 3년. 그러니까 전속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동그라미 1번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다 뭘 하셔야 된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또는 이러면 틀립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좀 충격적이죠. 뭐 이런 걸 틀리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으로 날인도 하고. 이거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확인 설명서, 이따 배울 거래계약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책임지는 건데, 자, 개공이면 무조건 해야 되죠. 사장이니까.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할 수는 있죠. 왜? 언제? 소공이 직접 중개했을 때. 너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입니다. 법인은 그 자리에 대표자가 합니다. 분사무소는 그 자리에 책임자가 합니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소공이 중개를 완성하여 확인 설명서 작성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땡. 소공이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땡.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과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X. 서명 및 날인. 또 하나 낼게요.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 책임자입니다. 대표자라면, 분사무소인데 대표자라면 틀립니다. 확인 설명서 한 장 넘기면요,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당연히 있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을 작성할 때,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작성하는 서식이 있다고요. 다시 적을게요.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세 번째는 토지를 중개했을 때, 네 번째는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을 중개했을 때,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은, 일단 주거용 건축물은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왼쪽에 적을 텐데, 이따가 이걸 비교해서 적어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은 잘 찾으셔야 되는데, 유의사항 밑에 보면은
밑에 두 칸 밑에 보면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개공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첫 번째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 괄호열고 쓰세요.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기재.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걸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8번 밑에 보면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쓰면 돼. 자료 요구하여 기재. 그 다음에 12번 밑에 보면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사항을 찾아라.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본 확인 사항은 1번에서 8번까지. 세부 확인 사항은 9번에서 12번. 이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13번이다. 자, 들어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 사항부터 왼쪽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적어요. 당연히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데 그 작성 방법은 그 표를 넘기면 있어요. 넘기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구두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밑줄 치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작성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34 그 앞에 그 기본 확인사항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자, 대상 물건의 표시, 소재지,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을 적는데 뭘 보고 적는다고요?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다고요. 근데 그 중에 지목이 중요한데 지목은 공부상 지목도 적어야 되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야 된다. 다룰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지문 이렇게 낼 수 있죠.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오, 이렇게. 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런 거 적네요. 뭔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찍어 드릴게요.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고 뭘도 적고 실제 용도도 적어라. 뭐 다룰 수 있잖아.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용인데 가봤더니 커피숍이네, 어린이집이네, 점집이네, 뭐 다룰 수 있잖아. 다룰 수 있으니까. 다음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2017년에 신설된 겁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지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고 적냐?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이 이걸 들어가는 게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다음에 방향, 이거 중요한데 방향은 주거용일 땐 거실,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고 그 밖에 건축물일 땐 주된 출입구 기준을 보고 적어요. 이거는 작성 방법에 다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 이거는 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와 위반 내용도 뭘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주는 거 보시면 다 풀어요.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을 비교해 볼게요. 자, 2번 제목이 뭐예요? 2번 제목은 권리관계. 9번 제목은 실제 권리관계라고 써 있어. 앞부분이. 이 차이는 뭐냐 이거지.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거예요.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세부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 임차인을 인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낼 때 임차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보단 집을 팔 사람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이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권리관계는 그냥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이 가장 잘 나오는데 시험이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여기서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오른쪽에 건폐율과 용적률 상하는 시, 군, 조례. 다시 뭐라고요? 시, 군, 조례. 아주 중요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시, 군, 조례. 그 다음 다시 왼쪽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무엇을 확인해 적는지는 서식 작성 방법이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뭘 보고 적는지는 문제를 내는 사람도 문제를 푸는 사람도 다 몰라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오, 이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적냐면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하는 시, 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동그라미 3번은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문제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줘요. 문제 내볼게요.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하는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재한다. 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임차인에겐 중요한 거 아니잖아. 임차인이 용적률은 꼭 얼마 이상인 아파트로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런 얘기하면 개공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볼걸요. 인강 들어? 그럴 거예요. 자, 됐네요. 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도대차 교판 이렇게 갖고 외웠잖아. 도대차 교판. 이것이 기본인지 세분지를 물어봐요. 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심지어 판매 및 의료시설은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까지 다 알아야 돼. 자, 도대차 교판, 기본 세부, 기본. 입지 조건이란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주체 이거예요.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유형 이걸 말합니다.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다, 세부다? 기본이요. 내가 확인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오른쪽 비선호시설 아주 중요한데요. 1km 이내에 혐오시설이 있느냐.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확인해 적는다. 이것만 물어봐요. 개공이 확인해 적는다. 비선호시설 1km 이내 혐오시설. 자,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안에 3칸 있죠.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3칸 다 물어보는데 작성 방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죠. 완성되고 쓰면 실제 거래 금액은 이미 나왔을 텐데 왜 완성되기 전이고 거래 예정 이런 표현을 쓰느냐.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 내가 설명했던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랑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적는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X 이렇게 나오고. 자, 8번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은 뭐뭐 적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적어라. 종류하고 세율을 적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세 이런 거는 틀리는 거죠. 근데 2017년에 신설된 게 뭐가 있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말이 신설되었어요. 이런 걸 문제를 때 이렇게 내요. 확인 설명서에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다. 오, 이렇게 풀면 돼.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8가지. 다음 세부 확인 사항에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실제, 상태, 환경. 다시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실제 권리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고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실제 권리관계라고 표현한다고요. 자료 요구하라고.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진 않아. 근데 그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고가의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우리 집 앞마당에 보면은 조각물 다 있잖아. 식구별로. 조각물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100년 된 정원수 한 10그릇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걸로 하세요. 있잖아요. 이런 거. 공시되지 않은 물건. 이거를 집 팔고 갈 때 갖고 갈 거냐, 두고 갈 거냐, 이걸 이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9번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는 이 부분은 그 뒷장의 작성 방법을 읽어드릴게요. 뒷장 작성 방법에 저 밑에 동그라미 9번까지 찾아가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있는 거 시험에 다 나와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오, 이 자료 요구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뭘 적느냐?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을 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는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은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장기 수전,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확인해 적어주어라. 근저당권은 뭘 적어주어라? 채권 최고액을 적어주어라. 실제 채무액 X.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있죠. 자, 수도 이건 이제 기본이냐 세부냐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 물어볼 때 기본 확인 사항이냐고 세부 확인 사항이냐고. 어떻게 답하시면 돼? 세부 확인 사항 답하셔야지. 느껴보세요. 이제부터 수도꼭지 파손된 거 있는지, 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가서 틀어봐. 물어봐야죠. 언제 가서 틀어봐 이걸. 자, 물어봐는 세부예요. 자, 전기 공급 잘 되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냐, 혹시 부탄가스일지도 모르잖아. 물어봐. 가서 떼봐. 물어봐. 소방이 올해 그 2017년 올해는 아니고 2017년에 개정된 건데, 소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천장에 보면 동그란 거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수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세한 것이 보면은 이 말 써 있어요. 아파트는 제외한 주택만 작성이라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고. 아파트는 당연히 있거든요. 아파트 제외한 주택일 때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이 자리에 소화전, 비상벨 이거 들어가면 틀려요. 이게 메모하시고요. 개정 전에는 소화전, 비상벨이어서 2017년에. 근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물어봐. 가서 세봐. 물어봐. 물어봐도 모를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문자해 하면 되잖아. 문자해. 그다음에 난방 방식의 연료 공급, 보일러 있잖아. 보일러. 혹시 연탄 보일지도 모르잖아. 물어봐. 가서 떼봐가 아니라. 승강기 불량인지 양호인지 물어봐. 가서 갖춰봐. 물어봐. 배수 물 잘 빠는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그 밖의 시설물에는 뭐라고 쓰느냐? 가정 자동화 시설이라고 쓰세요. 가정 자동화 시설. 그래서 이게 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거 물어봅니다. 수도, 전기, 취사용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벽면 도배 다 물어봐. 환경 조건, 일소진, 일조량, 종일 집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아니, 물어봐야지. 소음, 진동, 밤에 날 샐 거예요? 아니, 물어봐야죠. 일소진 다 물어봐.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이만 적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조건 어디만 적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이만 적는다. 환경 조건은.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은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에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목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세 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말. 부가세는 포함된 걸로 본다. 이러면 땡. 틀립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될 경우면 받는 거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면 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이라고 개공하고 소공은 서명 및 날이라고 이래요. 이렇게 해서 주거용을 다 마쳤고 그냥 4개 서식을 제가 좀 비교 좀 해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비주거용이라는 건 이제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거죠. 뭐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여기는 건물이 없는 토지만. 그다음 여기는 이제 등기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이 뭐였죠?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는 다 있습니다. 소재지나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걸 적는 거니까. 두 번째, 권리관계도 다 있습니다. 이게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건데 이거 등기부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 있죠.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는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는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이다. X. 임목과 용도지역.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을 외우는 방법은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X.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 제가 다 작사, 작곡한 거예요.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해보세요.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럼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없죠. 교판이 없다고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주거용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차장 이런 게 토지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판 없습니다. 아예 다 없고.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였느냐. 관리 권한상. 우리 경비실 관리 주체. 있어. 당연히 여기는 없죠. 토지용에는 없어. 6번이 뭐였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는 주거용은 다 있습니다. 주거용은 다 있는데 비주거용은 없다는 거. 토지용이 있다는 거.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웁니다. B에는 B가 없다. 시작. B에는 B가 없다. B에는 B가 없다. 토에는 B가 있다. 텔레토비 뭐라고요? 텔레토비 OX 이게 도축장 같은 것도 비선호 시설이잖아요. 거기 돼지 음소리 똑같아. 어이 OX 어이 이렇게 외우고요.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7번째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 8번째 취득조세. 이거는 4개 서식의 공통이다. 좋아, 다 공통입니다. 특히 취득조세 종류세율은 공통이다.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4개 다 있습니다. 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4개 다 있을 테니까. 세부 중에 이것만 공통입니다.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건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잖아요. 당연히 있지. 여기는 없지. 당연히 여기는 없지. 없는데 차이점은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은 자, 소방은요. 주거용일 땐 아까 뭐였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거 있고, 이건 비주거용은요. 소화전 소화전과 비상벨. 이거 바뀌면 안 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소방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 다음에 11번 벽면하고 도배. 있지. 벽면은 있어. 도배는 없어. 상업용이니까 도배는 없죠.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없어. 다음 12번. 제가 아까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있댔죠?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이만 있다. 오로지 주거용이만 있어서 이것도 중요해요. 자, 비교 다 있습니다. 복비는 다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아주 잘 하셔야 된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가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 아까 전속중개계약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거기 나왔던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그냥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인데 이거는 일반인은 가입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때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 정보망 운영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그래요.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이란 걸 받는데 지정권자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장 주의하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그다음 밑에 누구 상호 간에 개공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다. 개공과 arrange 이러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지정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걸 눈에 익혀두고요. 인터넷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다음에 기업번 개공을 몇 명 이상 가입시켜야 돼요? 무려 500명 이상 가입을 시켜야 돼요. 500명 이상이고 골고루 분포돼야 돼요.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돼야 된다. 2개 이상 시도니까 서울 300명, 뭐 경기도 200명,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합쳐서 500, 2개 이상 시도 최소 30명 이상. 뭐 서울은 480명, 경기도 20명을 만드는 거지. 최소 30명 이상. 500, 2, 30. 5, 2, 30개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5, 2, 30개. 아삭, 아삭. 등산해.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합니다. 5, 2, 30개. 아삭, 아삭. 자, 니은.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정보처리 기능사 이러기도 하거든요. 되게 치사해요. 정보처리 기사. 기사하면 떠오르는 건 우리 말탄 기사 오빠죠. 말탄 기사 오빠. 이렇게 하세요. 뭐 정보처리 기사는 뭐라고 외운다? 말탄 기사 오빠. 가끔 짝퉁 오빠가 와요. 짝퉁 오빠가 그 기능사 오빠하고는 안 되니까 기사 오빠.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그리고 그 정보처리 기사 오빠 뒷자리 누가 앉아야 되냐? 중개사 언니가 앉아야 돼. 중개사. 공인중개사 언니 몇 명? 한 명 둘 타면 싸우잖아. 우리 오빠라고 싸우니까 기사 오빠 1명, 중개사 언니 1명 이렇게 타고 이제 말 달려오는 겁니다. 오빠 달려. 이렇게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렇게 달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충분히 용량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컴퓨터 됐다 줘야 되죠. 최소 386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지정 요건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정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 신청을 하면은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을 했어. 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요. 지정서를 교부한다. 30일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그럼 이제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지정을 받으면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려면은 운영 규정이란 걸 정해야 되거든요. 운영 규정이란 게 뭐냐면 개공이 그 정보망에 등록하는 절차, 자료를 이용하고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방법, 가입자들의 회비와 징수,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 이걸 정하는 것이 운영 규정이에요. 이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여기도 3개월이에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은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설치 운영하는데 이거는 지정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정받고 얼마 이내?
1년 이내는 해야 된다고.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만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해도 된다. 틀려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의뢰해서 공개된다.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 해서는 안 된다.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을차라고 해요. 밑에 이제 지정 취소 보실 텐데 지정 취소는 뭐냐면 위반하면 지정 취소하겠다는 거지. 지정 취소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엄청나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지정 취소는 5가지가 있는데 거, 운, 을, 차, 해, 일이라고 외울게. 거, 운, 을, 차, 해, 일. 거는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자, 운.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이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사유이기도 해요. 자, 을차는 아까 읽었던 거예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한 경우 을차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에다가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유이기도 해요. 해는 개인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정보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만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거고, 원래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청문은 언제나 안 할 것 같아요. 5가지 중에. 그렇습니다. 사망, 해산 이런 걸로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이 뒷장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이 중요한 게 개공의 의무인데, 자, 개공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또 정보망에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완성됐으면 지체 없이 거래동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나 물건 거래됐으니까 지우세요. 이렇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이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양쪽을 만나고 또 취득할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했고, 확인 설명상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설명했고, 중개가 뭐 됐고 완성돼서 확인 설명서를 4가지 다 작성했고,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에 등장했던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진 우리 4번째 시간에 뭘 하느냐,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의무들을 이제 쭉 배우시게 된다. 자, 4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